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죠? 많이들 벌고 계신가요? 요즘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카페, 블로그 등등 할 거 없이 다들 이제 자기 자랑하는, 수익률 자랑하는 글들도 많이 보이고, 막 뭐 사야겠다. 그리고 이거 들어갈 시점이다. 평소에 안 보이던 분들이 튀어나와서 사야 되는 시점이다. 아니다. 들어가서 30%만 먹고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다는 반증이죠. 평소에 못 보던 글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수익도 저도 굉장히 잘 나고 있고요. 3월, 4월 두 달 수익이 특히 아주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몸으로 겪고 난 다음에야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책을 보니까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평균 회귀에 대한 얘기예요. 달은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차고, 정말 뭐 뜬구름 잡는 얘기죠.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하니까 다들 보시다가 이제 막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평균 회귀는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숫자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익이 좋은 거를 굉장히 자기가 잘해서 수익이 좋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잘해서 좋은 거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시장이 수익을 안겨준 거예요. 겸손하라는 게 굽신거리는 이모티콘 쓰고 웃음 표시하고 공손히 얘기하고 이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수익은 내가 잘라서 번 게 아니고 시장이 준 수익이다. 이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겸손해지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를 지금 마음에 넣고 계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마켓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순간 겸손에 대한 마음가짐을 확고히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평균 회귀와 장이 좋을 때 어떤 실수를 하는지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다 제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지금 장이 좋으니까 다들 자기가 굉장한 고수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사는 것마다 오르고 손대는 것마다 수익이 생기니까 마음도 급해지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한 20회 정도 돈을 끊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타이밍입니다. 매일 오르고 있고, 오늘 좀 내리긴 했지만, 코스닥은 좀 내리긴 했지만 11거래일인가 연속 상승을 했다고 하죠.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1초라도 빨리 사서 100원이라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본인의 수익을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매년 올해만큼 번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수익은 일시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기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필연적으로 찾아올 하락과 조정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락과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다 팔고 현금화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평균으로 항상 강하게 회귀하는 것, 그러니까 오름이 강했다면 내림도 반드시 강하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원칙과 내재 가치에 계속 충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같이 급해질 때는 기업을 살펴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 살펴보는 시간이 굉장히 손해봤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야지 조금이라도 더 먹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창출할 텐데, 기업을 보고 감사보고서를 읽고 이럴 시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과 내재 가치에 굉장히 충실해야 될 때가 아이러니하게 바로 지금 시점이에요. 마음이 급해서 일단 사고 그 다음에 기업을 본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몸으로 먼저 배웠어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2011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도 길게 보면 박스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평균 회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 회귀는 우리나라에서만 박스권일 때 적용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적용이 된 사례예요. 제가 항상 그 통계 얘기를 할 때 인용을 하는 이 책,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여기도 보면 평균 회귀에 대한 내용이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모든 대가들의 책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피터 린치 책에 여러 번 나와요. 시장은 상관없다. 그리고 칵테일 이론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통계 분석 책에는 평균 회귀라는 이름으로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 상승이 주가지수 3,000, 4,000으로 이어지는 대세 상승의 초입일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주가는 항상 선형으로 오르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오르는 가격 보고 마구 담다 보면 반드시 있게 될 조정, 1년에 10% 15% 조정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강세장에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 조정기에 엉망진창이 된 자기 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아무 생각 없이 마구잡이로 담다 보면 포트가 엉망이 돼 있어요. 장이 좋아도 원칙과 가치에 근거해야 되고요. 장이 나빠도 원칙과 가치에 근거해야 됩니다. 원칙과 가치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게 외부 변수와 외부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과 가치는, 그리고 근거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장이 좋을 때 특히 경계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앞에서도 이어지는 건데 뇌동매매입니다. 오르는 거 보면 마음이 급하죠. 일단 사고 나중에 분석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자꾸 그냥 종목만 쳐다보니까 뭔가 익숙해서 자기가 아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분석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익숙한 거예요. 이런 매수는 숫자와 확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만 오더라도 그냥 휩쓸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인생에 걸쳐서 투자 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된 긴 승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기려면 줄기차게 이겨야 됩니다. 승률 높은 승부를 줄기차게 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뭐냐면, 힘들더라도 정수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투기적인 투자, 아니면 잠깐 수익률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투자는 오래가지 못해요. 줄기차게 이기려면 힘들더라도 정수로 승부해야 됩니다. 원칙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예요. 지금 기분도 좋고 고수가 된 느낌이 있겠지만, 기분과 투자 원칙은 엄격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이익을 끌어당겨서 현재 소비를 늘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지금 매일 그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엑셀 포트 매일매일 새로 고침하면서 굉장히 수익에 들뜰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1년만 벌면 얼마다, 이게 2년만 되고 이 추세가 조금만 더 가면 나 얼마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좋을 때일수록 하던 저축을 계속 하시면서 계획되지 않은 소비는 억제하셔야 돼요. 일으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미래 수익은 실현될지 안 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될 것 같은 기분만 느껴지는 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기정사실화 시켜서 소비를 땡겨서 해버리면 나중에 수익이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을 때, 수익이 꺾여지고 손실로 돌아섰을 때 지금 해버린 소비는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고 기본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시드는 그래야지 모이는 거예요. 시드를 이미 모으신 분들은 이거를 체득하고 있으실 거예요. 시드를 모으신 분들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렇게 실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시드를 아직 모으시지 못한 분들은 잠깐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시드를 시드만큼 시드답게 모으려면 절대 미래의 이익을 끌어당겨서 지금 소비를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시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모이지가 않아요. 제가 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리를 정말 하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꼭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주위에서도 아주 지금 조금의 수익 때문에 많이 흥분들 하시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도 나도 주식을 보고 있고 이거 사야 된다 저거 사야 된다 뭐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원칙을 찾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도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원칙에 기대는 거죠. 근데 마냥 좋을 때 원칙을 찾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마냥 좋기 때문에 원칙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칙이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투자가 굉장히 쉬운 것 같거든요. 지금 돈만 넣으면 오르는데 내가 굉장히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세장은 무조건 찾아와요.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약세장은 무조건 찾아옵니다. 조정장도 무조건 찾아와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 거는 지금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라는 아주 불안을 부추기는 찌라시 같은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원리와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칙과 기준은 분위기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장이 좋을 때도 매수와 매도는 원칙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꼭 지금 시점에, 지금 이렇게 장이 좋은 시점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제가 조금 여담으로, 원래 구독자 500이 넘으면 제 소개도 한번 드리고, 제 블로그 가서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이미 있겠지만
제 소개를 유튜브에서 한번 드리고 제 회사 뭐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뭐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했고 투자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에 투자하고 있고 뭐 이런 등등 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독자 500이 저는 좀 뒤에 넘을 줄 알았어요. 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늘 훅 넘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갖고 내일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제 소개라고 생각을 하면 댓글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주신 것들 모아갖고, 궁금하신 것들 모아갖고 제 소개를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신기하게 댓글에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뭐 몇 살인지, 뭐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뭐 아주 사소한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제가 제 마음대로 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